오늘은 ESG 경영의 의미, 그리고 ESG 경영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대기업 협의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 애플, 이런 등등의 회사, 이런 등등의 회사에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더 이상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주주의 이익은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 첫 번째, 고객과 직원, 그리고 그 해당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해야 된다. 기업이. 그래서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기업의 고객의 이익, 또 기업의 노동자의 이익, 기업의 납품업체의 이익,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나 직원이나 납품업체나 지역사회나 또 회사 자체나 또 회사의 사주나 회사의 주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노동자의 이익을 반감시키거나 납품업체의 이익을 깎거나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안기거나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 직원, 납품업체, 사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멋진 선언이죠. 네. 그리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또 보상하고 교육하고 또 직원에게 투자해서 실제로 직원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고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대해주고 또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선언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물론 그 이후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선언이 공연불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적 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어떤 발전을 이루기 전에는 이런 가치적 선언들이 동반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갑자기 제도와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앞으로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다른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의 시작적 측면에서는 이 가치 선언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요. 네, 좀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공동의 미래부터 새천년 발전 목표, ES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 우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선언까지 이것이 바로 유엔에서 이 ESG 경영이 구조화된 수렴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ESG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유엔이 말하는 책임 투자 원칙이 뭐냐? 그거는 ESG를 잘 실천하는 회사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런 원칙을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요?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려하고 자원의 고갈에 대해서 고려하고 CO2 배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폐기물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런 어떤 관점들이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와 관련해서는 노동환경이 어떤지 또 그 회사와 관련된 안전보건은 어떤지 직원의 안전이나 또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위생은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또 그 해당 회사가 사회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가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에서 말하는 이 S 중에 S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로비나 기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부정부패에 휘말리거나 또는 부정부패를 실제로 하고 있진 않은지, 또 회사 내에서 보상체계가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면요, 환경적 영역에서는 대기와 물의 오염도 고민하게 되고 물 부족 현상도 고민하게 됩니다.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산림의 황폐화되는 것들, 점점 사막화되는 이 산림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까지도 이 책임 투자 원칙에서 거론하고 있는 환경적 측면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떤지, 우리가 요즘 우려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보호나 인간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또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까지도 사회 영역에서 언급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내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 고발 시스템, 다시 말하면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도 지배구조를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ESG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잘 구현해내는 건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ESG 이슈를 투자 분석에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능동적 자산 보유자.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ESG 이슈에 대해서 자산 보유하는 영역에서 계속 고려해달라, 고민해달라,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투자 대상의 ESG 이슈들의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쭉 설명했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내에서의 어떤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투자회사에서 이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업계에서 ESG 이 원칙이 잘 이행되고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리고 원칙 이행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마지막으로 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 항목과 진행 사항을 우리에게, 유엔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개념들이 이제는 조금 머릿속에 구체화되죠. 네,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건. 자,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다, ESG 경영이란. 그래서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를 쭉 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ESG 경영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잘 지키면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핵심 개념이다. 수렴 과정은 어땠죠? 예, 선진국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 새천년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 공개 협의체, 그쵸?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선언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경영 기준이 뭐다?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이 ESG 경영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그 ESG 환경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오늘 우리는 ESG 경영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했던 새천년 발전 목표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이 환경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함께 해주시고 깊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